쇼츠를 놓치 그때는 수요가 더 많거든.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하면 밀어줬죠. 그러니까 타겟팅도 덜한 거지. 그래서 지속 시간이 길고 그때 기준은 뭐로 할까? 이탈하지 않고 봤어. 봤는데 충성도를 어떻게 계산할까? 야 이거 무한루프도네? 야 두 번 보고 세 번 봤다 좋은 건가 바로 계산. 근데 이젠 두 번 보고 세 번 본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알잖아요. 뚝 끊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걸 아니까 약간 덜 보더라도 유저 참여도가 있냐? 공감에 눌렀거나 공유 눌렀거나 좋아요 눌렀거나 댓글 달았거나 점수 올렸고 그리고 이제 CTR 점수를 올린 거죠. 정확도. 그래서 그리고 쇼츠량이 많아졌잖아요. 지금 쇼츠량이 10배 많아졌을까요? 100배 많아졌을까요? 작년보다 100배 많아졌겠죠. 100배 많아졌죠. 수요가 100배 늘었을까요? 쇼츠 수요가? 쇼츠도 많이 보잖아요. 5배, 10배? 10배 정도 늘었다고 쳐요. 그럼 10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만 노출시켜주는 거 1000 노출로 내려요. 좋은 애한테는 더 기회주고 안 좋은 애는 그냥 이렇게 쑥 끊어집니다. 쇼츠 가면 갈수록 지금 콘텐츠도 많이 나오는데 쇼츠를 소비하는 수요자들도 계속 더 늘어나요. 쇼츠 소비자는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쇼츠 소비자가 다 안 들어왔어요. 아직 미드폼 보시는 분들 계속 미드폼만 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드폼 점점 볼 게 적어질 거예요. 쇼츠가 더 지혜로워질 거니까. 쇼츠가 만드는 사람도 좀 쉽고 쇼핑이 그쪽으로도 더 밀고 있어요. 진지하게 파는 것보다. 그 돈이 그쪽에 좀 더 되니까 그쪽 컨텐츠가 많이 생기겠죠. 그런 컨텐츠가 생기는 쪽에 양질의 컨텐츠의 경쟁이 생기니 그런 사람들이 볼 걸 찾아서 다시 쇼츠로 가기 시작하고 어른들도 보다 보면 재밌어서 봐요. 쇼츠 시청률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평균 조회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 전에 중요했죠. 지금도 중요하긴 해요. 지금도 중요한데 거기에 함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70%인데 한 네. 번에 확 밀어져 버렸어요. 네. 근데 딱 멈춰버려요. 근데 어떤 거는 50%인데 네. 천천히 올라가는데 나머지 점수가 좋은 거예요. 네? 나머지 점수가. 나머지 점수. 예. 나머지 점수가 좋은 거예요. 그거를 평균 조회율만 생각했네요. 고민 있으실 때는 그냥 유튜브 사장을 하세요. 내가 유튜브 사장이라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할까? 뭘까? 이제 댓글, 공유, 좋아요, CTR 이제 썸네일 CTR. 그리고 이탈률이 줄어야 되고 댓글을 지혜롭게 걸어놓고 가는 거는 대박인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미드폼에 있는 댓글을 옮겨놓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쇼츠에서 잘 안 먹히길래 그러면 이 쇼츠를 우리는 자르잖아요. 자르면 쇼츠에 원래 출연자의 스토리를 넣어보려고요. 그럼 누군가 좀 길게 읽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도 유사한 환경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댓글 참여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는 우리가 필요할 때 쇼츠를 잘라요. 그거를. 우리 요즘 쇼핑 좀 얘기하니까 그 도매국에 찍었던 영상 자르는 거고 시즌에 맞게. 우리가 지금 영상 쪽에 우리가 밀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시즌에 맞는 흐름으로 가요. 즉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여기다 표현을 할 때는 그 컨텐츠 위주로 쇼츠도 넣어야 되는 거죠. 영상에서는 노골적인 비즈니스를 많이 못 집어넣어도 쇼츠에서는 쫙 이어가더라고요. 사람들한테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쇼츠는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잠깐이라 거기서 자꾸 세뇌시킨다 라는 형태로 쇼츠에서는 약간 얼굴 나온 거 많이 찍으셔도 되는 게 어디서 본 사람인 듯하게 만드는 거 있죠. 나중에 브랜딩이 되게 도움이 돼요. 미드폼에서 내가 노골적으로 나가기 애매하면 쇼츠에라도 좀 나오게 브랜딩에는 충분히 도움이 되고 알고리즘은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미드폼으로 거의 다 왔어요. 90% 왔고 하나 틀린 건 알고리즘의 규칙을 연산해서 피드에 노출시킨다. 쇼츠 피드에 나가는 수는 미드폼에서 노출량과 같다. 그러니까 노출량을 조절하는 건 미드폼에서는 영상의 알고리즘 점수를 다 계산해서 노출을 늘려주는 건데 미드폼은 하나 문제는 노출했을 때 클릭을 안 하면 덜 보여주잖아요. 클릭을 안 하면 그다음부터 노출 잘 안 해줘요. 미드폼에서 한번 볼까? 컨텐츠를 쭉 밀어주다가 여기서 노출 클릭률을 봐요. 클릭률이 올라갈 때는 노출을 한 번 더 밀어줘요. 클릭률이 떨어질 때는 노출을 최소로 줄여요. 그러니까 클릭률이 올라가면 노출 범위를 10이면 10까지 올리고 클릭이 적어지면은 내려요. 근데 그때 이걸 동시에 봐요. 평균 시청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CTR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밀어주는데 CTR이 늘어서 노출을 더 시켜주니까 시청 시간이 주느냐? 평균 시청 시간이에요. 얘는 올라가죠? 이러면 얘는 더 열어줘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제가 공장에서 일하는 애 같다 그랬잖아요. 24시간 풀가동이거든요. 계속 한 명 한 명 열어줘요. 열어주면서 이 점수를 보는 거예요. 현재 열어준 애한테 지금 참여도를 보고 그러다가 댓글이 달렸다 공유가 됐다 하면 플러스 점수
평균 점수가 약간 양호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다시 노출량을 늘리고. 그 다음 CTR이 줄었다? 그럼 다시 노출량을 줄이고. CTR을 줄일수록 또 시청시간 올라갈 수 있는데 노출을 늘리고 클릭이 늘어난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잘 찾아가고 있구나. 알고리즘이 생각을 해서 노출량을 더 늘려줘요. 그때 영상 시청하는 사람들 시청 지속 시간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건 진짜 임자 찾았구나. 그래서 그때 다시 부스팅 해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영상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쇼츠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쇼츠가 요즘 유튜브도 돈이 없나 봐요. 옛날에 이 속도 아니었는데. 절대 고객한테 보여주는 프론트 단에서 보는 속도를 늦추면 안 되거든요. 유저가 늘어나면 그쪽부터 늘려요. 왜 그러냐면 영상 보려고 딱 들어갔는데 실행이 늦다, 영상이 중간에 끊긴다, 그러면 유저 이탈 요인이 생기잖아요. 유저 인프라가 늘어나면 서버를 엄청 투자하는데 이거에는 우리가 을이잖아요. 유저가 완전히 갑이고 그 유튜브가 을이고 우리가 병정이에요 지금. 네. 근데 초울트라 갑이 누구냐면 광고주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양다리를 걸쳐라. 나중에 이제 우리 유튜브 광고 교육도 들어갈 건데 내가 유튜버면서 유튜브 광고비까지 쓰면 유튜브가 나한테 양질의 사람만 밀어준다. 내가 일단 10,000원씩 투자를 하다가 비즈니스일 때 10,000원씩 투자하다가 5만원, 10만원씩 올려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로 1년 가면 비즈니스 채널도 한 5만 구독자까지는 쉽게 채운다. 네. 그때 끊어라 광고를. 그러면 유튜브가 돈 줘서 타겟팅 해준 걸 정성을 다해서 모아준 그 유저가 내 구독자고 내 결은 거기를 다 갖고 왔다. 그럼 내가 영상 올릴 때마다 전에 돈 내서 타겟팅해서 데려온 유저한테만 보여주니까. 네. 알고리즘 학습시키는 거. 네. 알고리즘 학습을 돈 주고 하는 거지. 네. 돈 주면 학습도 안 해요. 얘다 맞춰요. 네,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키워드와 웹핑하고 연령, 성별 다 해서 광고하니까 이런 사람,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한테 해줘. 이렇게 하니까 이건 이제 날짜가 좀 지난 거로 먼저 볼게요. 저희는 쇼츠에서 이 쇼츠가 3,000조회당 구독자가 한 명이 나왔어요. 성적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성적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보통 1,500당 평균이 1,500당 한 명이에요. 근데 쇼츠 잘하시는 분은 한 100명, 200명당 한 명씩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대단한 그건 컨텐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 도달 범위 볼게요. PD에 표시된 수 노출시켜준 거 2.8만, 조회수 1.5만. 그리고 얘는 조회수 1.5만이 순 시청자일 수밖에 없어요. 보여줬으니까. 이거는 쇼츠로 구독자가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얘는 순 시청자 수가 1.5만이라는 얘기는 구독자 포함이에요. 조회하기로 한 것도 계속 변해요. 여기에서는 주로 뭐를 보냐면 조회 이탈 대비를 보거든요. 이게 처음에 올라가면 이 처음 점수가 거의 고정 점수예요. 처음 쫙 치고 올라갔을 때 점수. 그럼 이거 하나만 딱 보면 얘가 뜰 거다 안 뜰 거다를 알 수 있어요. 얘 60%대 가면 얘는 가능성이 있어요. 얘 처음에 쇼트피드 갔을 때 60%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얘가 뭐가 있으면 이게 이탈률이 적어냈잖아요. 이탈률이 40%. 이 정도면 우리 채널 치고는 괜찮은 거거든요. 저희는 원래 30%막 40% 이래요. 나간 사람이 60% 이러는데 이 정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유저 확장을 해줘요. 유저 확장을 해줄 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구독자들이 매겨준 점수, 구독자 패널에다 올렸을 때 점수, 그 다음에 유저를 확장할 때 이렇게 확장할 때 점점 내려가요. 왜? 내 채널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알고리즘이 노력을 해갖고 좀씩 찾아요. 알고리즘이 유형이 더 맞는 사람을. 왜?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맞을 것 같은데 안 해. 그럼 이 유형 가다가 점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점수가 올라가요. 네. 쭉 점수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쭉 찾거든요. 근데 이때 와서 또 유저 확장을 한 번 더 괜찮아서 올라갈 때는 더 열어주거든요. 약간 범위를 더 넓혀줘요. 그때 범위를 더 넓혀준다는 건 모험을 더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점수가 뚫어져요. 그럼 또 이때부터 노력해서 다시 찾아서 점수를 올려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여기 60% 이상대가 가잖아요. 그럼 얘는 앞으로 쭉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점수를 이 참여도에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계속 같은 비율로 가고 있느냐,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느냐. 이때는 누가 아군이 뭐 오래 틀어놓는 건데 지금 평균치가 이렇잖아요. 1517, 182, 1819, 16 이렇게 되면 얘는 아직까지는 계속 찾고 있다는 얘기고, 얘가 적어도 이 출발 때 시점까지 간다면 그런 애는 한 30만, 50만까지 꾸준히 갈 수 있고요. 얘가 이때 출발했던데 이 점수나 이 점수, 이 그래프까지 찾지 못하면 얘는 수명이 다 돼가는 저 친구예요. 수명이 다 돼가는.
그래서 이런 애를 원래 리믹스나 음악 안 넣었을 때는 안 넣어서 자를 수 있는 애들은 얘가 추락곡선이 어디냐에 따라 이 추락곡선이 이 뒷부분인 애들을 옛날에 이렇게 떨어진 애들을 제가 자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에서 초기에 유저 이탈이 앞부분에 높았던 애들은 앞부분 자르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요 추락곡선이 이 내용하고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인지 요쯤에서 발언했던 거나 멘트가 재미없는 얘기가 나왔던 그러면 요거를 잘라내서 여기에 이탈 구간을 줄이는 게 맞다. 요거를.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 중간에 커팅 편집은 지혜롭게 무엇 때문에 나가는지를 찾고 나면 살릴 수 있는 영상들이 꽤 있어요. 정말 괜찮은데 이유가 있었던 건 이 글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평균 조회율은 시간을 잘랐다고 했을 때 솔직히 평균 조회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 더 자르면. 대신 음악이 들어간 애는 못 잘라요. 아직 커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음악이 들어간 거는 커팅 못하게 막혀 있고 아니면 이 편집기에서 다 자를 수 있거든요. 저 평균 조율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나와요? 많이 나오시는 분은 400%, 500%도 나와요. 무한루프 돌아서. 그래서 옛날에는 무한루프 돌아서 많이 나가는 걸 되게 많이 밀어줬는데 요즘은 그 반복해서 보는 게 옛날에는 이쁘고 좋아서 봤지만 얘들을 떨어뜨렸다는 생각도 들었는지 그 점수 비율이 그거로 밀어주는 게 많이 내려가는 게 보여요. 지금은 50 몇 프로 해도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네, 예, 평균 조율이 50 몇 프로, 60%짜리도 밀어주더라고요, 요즘은. 예. 그러니 나머지 점수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거 자르시는 건 아시죠?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요 커팅 부분에 아까 그 그래프에서 나가던 부분을 여기서 소리를 켜놓고 아, 지금 얘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앞에서 처음에 이 제목 보고 딱 들어오자마자 제목 보고 툭 처음에 1, 2초 못 알아들었을 때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걸 읽는 순간 넘어간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이탈이 약간 양호했던 편인데 우리 영상 치고는 얘는 앞에 영상을 잘못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들어갔어야 돼. 그러니까 쭉 말할 때 지금 이탈했잖아요. 그래프가 나간 거는 그때 나간 게 아니에요. 전에 것 때문에 나간 거기 때문에 전에를 잘라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영상도 대표님이 그 스피드 조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얘는 스피드 테스트 계속 해보고 있는데 말을 그냥 기본 속도로 아주 느리게도 한번 해보고 있고 그러고 아주 빠르게도 해보고 중간에 속도 올리기도 해보고 있어요. 그때 뭘 보냐면 구독자들이 불편해하는 거랑 유저 유입률이 많아지는 거랑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목표가 무엇이냐. 근데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는 거는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여기서 이 영상을 뭐 오래 보게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쇼츠로 찐을 만드는 방법이 뭘까? 때문에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어요. 속도도 1.1도 해봤다가 1.05도 해봤다가 1.45도 해봤다가 쭉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또 패널 목소리 속도하고 내 목소리 속도가 또 틀린 게 있어요. 근데 빠를수록 더 많이 보기는 해요. 많이 보기는 하는데 그게 전달이 제대로 됐느냐. 비즈니스 쪽이니까. 그래서 쇼핑을 판매할 때는 스피드를 빨리 해서 표현이 안 된다면 전 빨리 하면 안 되고 경쾌한 음악 같은 거를 깔아갖고 임팩트 있게 속도가 좀 빨라 보이게 좀 하는 거는 방법일 것 같아요. 속도 빨리 해서 전달 제대로 안 되면 물건 안 팔려요. 많이 봐도. 전환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랑 그걸 갖다 연두해서 생각하셔서 그 영상의 길이에 따른 유튜브가 만족하는 포인트는 조금 영향이 없을까요? 유저가 아니면 유튜버. 네, 영상이 길수록 설득력은 더 생기는데 유튜버 본인의 만족도? 상품을 판매할 때는 짧은 것보다 약간 더 엘리베이터 스피치도 1층 안에서는 못 하잖아요. 예, 적어도 10층 올라가는 동안은 해야 되니까 15초에서 1분 사이라고 보시면 돼서 너무 짧으면 안 되고 너무 짧은 좀 안 돼. 네, 상품 판매하는 거는 한 2번 정도 포인트 강조는 해줘야 되니까 30초 이상은 돼야 될 거 같아요. 짧은 영상으로 많이 보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기 위해서 많은 모수 안에서 구매를 하게 만드냐. 근데 저는 좀 적게 보더라도 구매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여러 번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김에 잘랐어요. 그러니까 최신 거에서 그래프 변화 좀 보여드릴게요. 날짜별로. 이게 새벽 2시인가 올린 거거든요. 기초로 올라가는 건요, 요즘은요, 제가 볼 때 시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몰리는 시간대에 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치는 하루치로 보면 그 성적만큼 가요. 지금 시간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 그러냐? 쇼츠는 타겟팅 유저한테만 열어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비타겟팅 유저한테도 열어줘야 되거든요. 노출을 많이 잡아야 되니까. 내 유저가 열어놓은 시간대만 열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초기 성적 계산을 구독자한테서 했다 하더라도 일반인한테 확장할 범위가 훨씬 그게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아닌 시간에 테스트하나 긴 시간에 테스트하나 큰 차이는 없게 보고요. 일정 양까지는 줘요. 결국에는 도달 점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영상 초기에 올리시고 보면 요즘 이런 그래프 보여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이거 보셨어요? 혹시 이렇게 한번 꿈틀꿈틀 거리는 거. 제가 이것도 지금 올린 지 시간이 좀 돼서 최근 거로 지금 보고 싶어서 마지막 거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앞으로는 영상 올리시고 한 2-3시간 정도 사이에 보시면 그래프가 영상 올리시면 처음엔 시간대 내 유저하고 맞는 시간대 올렸다.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회색 그래프 있죠. 요 평균치 내하고 시간이 맞는 때 올렸다 그러면 이 정도 가요. 대부분 이 정도 가다가 점수가 좋으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요. 나하고 시간대 안 맞는 때 올렸다 그러면 이렇게 가요 그냥. 근데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도요. 이렇게 하다가 멈추고 이렇게 하다가 멈추고 이렇게 하다가 멈추고 가요. 그리고 얘 이렇게 적다가 한번 이렇게 밀어요. 적다가 한번 이렇게 밀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시간대 만나면 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정해진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정해진 양만큼 멈췄다 갔다,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일직선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멈췄다 간 거거든요. 멈췄다 갔다는 게 요만큼 밀어주고 계산했고, 요만큼 밀어주고 계산했고, 요만큼 밀어주고 계산했고. 무슨 계산? 이 노출 대비 이 클릭 수의 합 점수하고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얼마큼 밀어줄지 계산하는 거죠. 얘도 계산하고. 근데 다른 분들 다 이거 안 보시고 내 영상은 노출 안 시켜줘요 이러거든요. 이 계산을 보고 여기서 내 쇼츠 점수에 지금 보는 거 참여도 이런 걸 보신 분은 어느 부분에서 하락 곡선이 있고 어디가 뭐가 문제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걸 빼고 고치기 시작하면 개선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계산을 하다가 언제 멈추냐면 이제는 쇼츠도 이렇게 가다가 쭉 계산해 놓고 평균치에서 숨 끊어진 것처럼 이렇게 쭉 가요. 평균 그래프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올라오는 애 있거든요. 이동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게 표본 테스트 다 해보고 있는 거예요. 10명, 20명씩. 연령대도 던져보고, 성별대도 던져보고, 모두 던져보고, 다 던져봐서 여기에서 연령, 성별 이런 걸 다 테스트해서 던져보고 있는데 이 점수를 같은 점수로 합격을 했거나 여기서 평균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밀어도 되겠다고 밀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유튜브가 과정 중이라는 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쿠팡 제휴 코드 10,000명 구독자 있는 데만 열어준 거 아시죠? 네네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부터 다 열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다 연다는 얘기는 10,000명 된 사람도 열어야 되고요. 내일 10,000명 된 사람도 내일 열어주고 그 다음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쿠팡 제휴를 하면서 유튜브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데이터 수치가 거기에 찼을 때 제휴가 자동으로 되게 승인이 돼줘야 되잖아요. 승인 권한까지 도달했네? 그러면 알고리즘 측하고까지 제휴가 돼야 되거든요. 시스템까지. 그렇게 안 하고 턴키로 우리 이번에 제휴하는데 어디까지 해? 다 할 수는 없잖아. 왜? 수익 창출 기준으로 하자 하더라도 알고리즘에 매핑이 돼야 돼. 이 사람이 지금 구독자를 차서 수익 창출이 됐어 하고 자동으로 서버 올라갔을 때 쿠팡 코드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연동하려면 자동 연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 유저, 한국 IP 대상으로 할 거냐, 한국 국적으로 된 거로 할 거냐, 한국 유저가 많이 쓰는 채널로 복잡해지거든요. 이러면 또 제휴가 1년이 걸려요. 그 피하는 방법이 뭘까가, 현재 한국 채널로 되어 있는 거 중에 10,000 구독자 이상이 몇 명이야. 그것만 먼저 풀자 하고 턴키로 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10,000 구독자인데 내 거 쿠팡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딴 분이 봐주시는데 이것도 문제 없고, 그러니까 이분은 저 쇼핑을 개설해야 되나요?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제휴되던 당시에 채널 리스트를 정한 거예요. 몇 개까지만 일단 하자. 그러면 얘 제일 많이 확장하고 싶은 거는 누구냐면 쿠팡하고 유튜브 광고 쪽 매출 담당자잖아요. 걔네가 조만간 허들을 내린다. 이제는 구독자 3,000명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리스트에 넣어서 풀어주겠죠. 그때는 이제 수동으로 푸는 거예요. 쫙 그 순서까지. 해당일 당시에 1,000명. 또 그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나 어저께는 900명이었는데 오늘 1,000명 됐는데 왜 내 거 쿠팡 안 열려? 이런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이거는 언제 해결되냐면 연동돼요. 네, 연동이 돼요. 근데 유튜브가 쿠팡 따위 하나 때문에 연동 작업을 할까? 왜?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는 이미 지금 쿠팡 제휴처럼 미국 채널을 들어가 보면 100개 정도의 쇼핑몰이 입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튜버가 제품 제휴 코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쇼핑몰 거 다 선택해서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 변화 보니까 자기 몰도 입점시켜서 거기 상품 올려서 남한테 연결하는 것까지 지금 다 되는 것 같아갖고 쇼핑몰 입점을 지금 다 받으려 그러는 구조라 예. 거기까지 하고 이 그래프들이 이렇게 바뀌고요. 얘네 올라가서 숨이 끊긴 애들이 있을 거예요. 전혀 내려가지 않고 그냥 완전 일직선. 였다 마우스 올렸을 때의 수랑 이렇게 한 20일이 지났을 때 올렸을 때의 수. 얘는요, 영상에서 커팅할 수 있는 거 좀 자르시거나 썸네일 그 제목을 좀 검색어에 걸리게, 그 설명도 좀 걸리게 좀 바꿔 놓으시면 죽어 있는 것보다는 나니까. 예, 예. 그러면 시간 날 때는 그런 거 좀 작업하시면 좋고. 대표님 그럼 저 그래프가 네. 이렇게 내려가지만 않으면 내려갈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이 그래프는. 아,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네. 이거. 아, 노출량 내려가는 거. 노출량. 예. 노출량이나 조회수 내려가는 거.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메인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조회수에 이거는 합이니까 안 내려가죠. 당일 조회수는 내려가죠. 그래서 과거에는 한번 쭉 밀었다가 끝난 게 그때는 그 수요 대비 공급이 적었을 때라 한번 화끈하게 밀어준 거고 지금은 그때 같은 거는 생길 수가 없고요. 대신에 미드폼 히트 치듯이.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CTR. 이제 쇼츠를 오래 가게 만들려면 CTR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봐요. 얘가 테스트를 한다는 게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 쇼츠 피드에서 하나 열어주고 할 수 있어요. 하나씩. 유저 성향에 따라 하나씩 열어줄 수 있는데 얘가 이 점수로 내가 열어줘서 한 10명 열어줘서 몇 명이 이틀 하나 계산을 하겠죠. 근데 이때부터는 뭐 하냐면 얘 썸네일을 열어줬을 때 유저가 클릭 하나를 보는 게 더 정확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클릭하고 이 유저를 줬더니 CTR이 높네? 근데 그 사람들의 시청 지속 시간도 괜찮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점점 한 명 한 명 하다가 점수 다 좋아. 그럼 이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드폼하고 거의 같아졌다는 게 지금 현재 상태로도 어떻게 쇼츠 썸네일을 좋게 할까? 무한루프를 돌리기 위해서 썸네일을 그냥 현재 있는 이미지의 앞이나 뒤 핵심 부분의 1초 구간을 집어넣어서 지금 썸네일을 빼는데 썸네일 그렇게 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빼세요, 대표님은? 랜덤으로 빼? 네. 쇼츠 썸네일이요? 네. 저는 이제 요리를 하니까 마지막에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요리를 접시에 담으면서 완성시키면서 끝나잖아요. 네네. 저는 그거를 이제 앞뒤로 나눠서 네. 완성시키는 걸 앞으로 붙이면서 맞아요. 썸네일로 써요. 그렇게 해야죠. 걷다가 텍스트나 이런 거 좀 강조하세요. 일반 문구 그대로 쓰세요. 그 요리 제목 넣고 이제 좀 쿠킹 문구 조금. 그쵸. 그러면 잘 쓰시겠네요. 썸네일 PC에서 하면 랜덤으로 찍혀버리니까 이 안에 디자인 처음에 구상하실 때 썸네일로 쓸 수 있는 애를 꼭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썸네일로 전체적인 디자인이 깨질 것 같다면 1초라도 깨질 것 같다면 그것 때문에 무한 루프가 안 돌 것 같다면 저는 무한 루프를 포기해라. 무한 루프를 포기하고 썸네일을 확실하게 집어넣어라가 지금이 맞아요. 왜냐면 미드폼하고 가까워졌으니까. 이제는 도는 것보다 선택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썸네일은 무조건 잘 들어가요. 근데 방주는 아직 랜덤으로 쓰고 있다. PC에서 올린다. 얘는 지금 계속 살아가는 애예요. 네, 살아가는 애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저 제목을 붙일 수가 없어요. 얘는 처음에 시작하는 언어로 넣은 게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언어로 넣는 것도 표본의 크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끝에 있는 걸 제목으로 넣는데 왜냐면요 이제 미드폼하고 비슷해져서 썸네일이 중요해졌다. 어그로가 필요해졌어요. 그 어그로가 자극적인 어그로가 아니라 이게 뭐야?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고 첫 단어 출발이 표본이 커야 되고 거기서 임팩트가 가야 돼요. 그래서 영상 가지고 하나둘씩 바꿔보고 반응 체크해보고 그러면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영상으로 계속 넣다 보면 유저 이탈 아닌 사람 적어도 얘가 디폴트로 500명씩은 보여주잖아. 결국에는 내가 어떤 전략으로 가느냐에 따라 결국은 나한테 들어올 고객을 만들 수 있다는 개념으로 쇼츠를 몰아치는 거예요.